안녕하십니까. 트레이딩뷰에서 활동하고 있는 차티스트입니다. 최근에 그 트레이딩뷰에서 에디 처즈 픽이라고 해서 두 개가 선정이 되었어요. 먼저 이 점을 자랑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 9월 28일에 분석한 비트코인, 그래도 기회는 온다라는 게 트레이딩뷰에서 좋게 봐주셔갖고 요것을 추천 게시물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네, 계속해서 제가 비트코인 실시간 브리핑을 그 코멘트로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트레이딩뷰 그 팔로우를 해주시면 실시간으로 관점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이 이것이 그 에디터즈 픽에 선정되었다는 것을 자랑을 하고, 네, 또한 조금 귀여운 건데요. 예, 제가 피보나치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흔히 쓰는 이러한 이모지에서도 피보나치 수열이 발견됨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은 아시다시피 n항과 n 플러스 1항의 비율은 황금 비율인 1대 1.618이라는 건데요. 두 개를 더하면 그 다음이 되고 2 더하기 3은 5가 되고 5 더하기 8은 13이 된다.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수열을 의미합니다. 예, 조금 확대를 해보면 0에서 1이죠. 여기 시작점하고 끝. 중간값은 0.382 볼이 되고 0.382 구간은 볼의 중간이 되고 0.5는 여기 눈이 되네요. 그리고 눈썹은 0.618이다. 그리고 A와 B는 합은 같다. 네, 너무 좀 귀엽지 않나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모지가 오히려 더 귀여운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황금 비율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제가 보다 보니까 저희 카카오톡방에 하리보님이라고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리보도 이게 하리보는 이제 젤리죠. 이것도 피보나치를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나 피보나치였습니다. 오른쪽은 사람의 인체 구조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배꼽을 중심으로 여기 발바닥이겠네요. 이게 1이라고 할 때 정수리까지 배꼽에서 정수리까지는 0.618 구간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머리 끝에서 발끝은 1.618 이렇게 되네요. 근데 하리보 여기 보이실까요? 여기랑 그 발바닥 이랑 체크를 해봤는데 이 비율이 1이면 신기하게도 머리끝은 0.618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한 합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1.618이었다. 근데 그 여기 사람은 여기가 배꼽인데 하리보는 캐릭터는 여기가 목이네요. 그래서 너무 쇼다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하리보 캐릭터, 곰 캐릭터는 좀 귀엽죠. 이제 바로 비트코인 본격적으로 분석에 들어갈게요. 어제 하루 동안 좀 움직임이 상당히 좀 복잡했습니다. 장대 양봉을 한 3일 전 정도에 만들었는데 다시 다 되돌렸다가 반등을 했다가 어제는 또 급락이 나왔네요. 오늘은 비트코인 읽어주는 차트리스트 코너를 진행하면서 주봉부터 4시간 봉까지 살펴보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10월은 어떠한 장세가 펼쳐질지 제가 좀 개인적인 코멘트까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주봉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이중 고점을 조금 더 높인 다음에 하락 반전을 했었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 2020년은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웠습니다. 금리가 뭐 거의 한 1%도 안 됐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금리가 낮고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1년 동안 돈을 맡겨도 뭐 1%채 되지 않은 이자를 받으니까 1억이 1%면 100만 원인가요? 근데 차라리 그것보다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다시 또 갚으면 되겠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유동성이겠죠. 시중에 돈이 빌릴 수 있는 환경이 좋았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거의 제로금리 수준에 육박한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래서 크립토 시장 발전은 어떻게 보면 제로금리 시대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생겼었죠. 그리고 또한 미국 내에 뭐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크립토의 그 상당히 폭발적인 반등을 했었죠. 그리고 또 알트코인 또한 상당히 많이 오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금리 정책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뭐 코로나 이후 뭐 여러 가지 경기 부양을 살린다는 측면으로 진행되었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해졌죠. 시장에 유동성을 너무 많이 푸니까 이 달러 가치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그래서 이제는 그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죠.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제 거의 뭐 한 7%까지 바라보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난 게 거의 뭐 역사적으로 몇 번 없는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미국에서 상당히 빠른 긴축 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연준의 목표는 2%이잖아요. 근데 아직 연준의 연방준비제도의 목표 값에는 한참 미달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금리 기조가 뭐 당분간 지속이 될 거다. 이런 게 바로 시장의 중론이죠. 미국의 금리와 비트코인은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군으로 분류가 되죠. 특히 알트코인 더욱더 심하죠. 그래서 그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시총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 시총뿐만 아니라 크립토 전체 시총이 급감을 했었죠. 뭐 마이너스 90% 이상이 되는 코인들도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던 와중에 내년에는 또 반감기 이슈가 있고 ETF도 이슈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고금리 정책을 계속해서 미국이 끌고 갈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러한 기대 심리가 다 캔들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각도를 보시면 계속 하락으로 내려왔다가 변곡점이 여기 구간이네요. 이때 횡보를 하고 그리고 올립니다. 이 각도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네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횡보 구간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횡보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라는 기사를 많이 봤을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 변동성이 상당히 큰 특징인데 최근에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먼저 주봉을 보시면 그 주봉 볼린저 밴드는 그 데칼코마니로 중심선에서 위와 아래의 뭐 표준 편차로 계산이 되는 밴드이죠. 그래서 중심 값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중간에 중간이 올라와야지 되는데 아직 주봉 캔들에서 보면 막혀 있네요. 즉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관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움직임이 조금 중요합니다. 가격대로는 대략적으로 28K 정도에서 주봉이 종가 양봉으로 마감이 되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번 주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음 주에서는 마감을 시켜줘야지 이 캔들이 탄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점 주목하시기 바랄게요. 또 하나 주봉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재밌는 사실은 이거는 저희 팀에서 자체 제작을 한 그 보조 지표인데요. 베어는 약세를 의미하고 불은 강세를 의미합니다. 무려 주봉에서 이때는 그 약세가 나왔네요. 예, 이게 다이버전스적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지표는 하락을 크게 암시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보조 지표가 거의 한 2년, 한 3년 만에 히든 불, 이거는 숨겨진 불리시, 강세를 나타내는 지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됩니다. 예, 과거에 이렇게 한번 크게 변곡이 된 것을 발견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대략적으로 한 여기 구간이네요. 히든 불. 그래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이러한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보조 지표는 여러 가지 스토캐스틱과 거래량 등을 종합을 해서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스토캐스틱 지표는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믹스 섞어갖고 만들어진 지표이며 주봉에서 이러한 반전의 신호가 관찰이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일봉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보조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어요. 예, 보조 지표 저는 이동평균선 중에서 60일 이동평균선에서 EMA 지수 이동평균선을 씁니다. 예, 이러한 지수 이동평균선과 단순 이동평균선의 차이점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있고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 60일 이동평균선을 일봉으로 보면 가격의 변곡점이 발생했었던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즉 이동평균선은 여러 가지를 보는 것도 좋지만 추세의 변곡이 가장 크게 일어났었던 그 이동평균선을 보면 중기 추세 파악이 쉽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장대 음봉으로 한 차례 꺾이고 그리고 이 캔들이 이 이동평균선 아래 위치에 있다가 최근에 장대 양봉으로 올렸었죠.
예, 그리고 최근 1, 2, 3, 4일 동안 옹기종기 싸우고 있습니다. 예, 보이실까요? 어쨌든 이 이동평균선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아래 움직임이 조금 복잡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다시 또 이탈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약세임이 알 수가 있죠. 한번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던 구간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아래에 머물렀다가 잠깐 올라가는데 이렇게 또 약세를 보였네요. 예, 이 구간 보이실까요? 그래서 내리면 저는 여기를 하회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이 캔들보다 더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또 저점을 찾는 지루한 움직임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는 가격대는 이 이동평균선의 가격을 살펴보면 되죠. 예, 27.1K네요. 그래서 27.1K를 상당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 아래에서 일봉이 종가 마감이 되면 관망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왜냐면 과거 유사하게 흘러간다면 더 저점을 여기 출발했던 그 저점이죠. 그럼 여기죠. 여기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보이실까요? 예, 반등을 시작했던 저점이 깨진 게 보이실까요? 예, 여기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4시간 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반등했다가 또 바로 조정을 받았죠. 예, 장대 양봉을 다 되돌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반등을 또 하려고 했는데 또 내리고 있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 조금 최근에 좀 피곤하게 하는 경향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거의 이 점이 28.6K가 단기적인 고점이 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뭐 그 시작점이니까 저점이죠. 그래서 피보나치를 체크를 해봅니다. 저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의 중간 값은 0.5 구간이네요. 그래서 27.3K를 거의 이탈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예, 이 아래서 다시 또 4시간 봉이 종가 마감이 되면 여기가 되면 또 내리겠죠. 그래서 오늘의 비트코인 관전 포인트는 27.3K 이상에서 가격이 형성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가 그 지지대죠. 지지대가 깨지면 이 저점을 이탈할 확률이 높고 그러면 그 피보나치 비율에 의거해서 27K를 다시 한번 테스트할 거고 여기다가 올라가서 막히면 또 내려오겠죠. 예, 이렇게 막히면 또 내려올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26.6K 정도까지. 어,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예, 이렇게 올라가는지. 일단 이번 주는 그 좀 거시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단기적인 움직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1K 아래에서 일봉이 종가 마감이 되는지 매우 살펴봐야 되고요. 일봉입니다. 그리고 4시간 봉 오늘 당장 급선무는 27.3K를 지켜주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이 캔들이 상당히 좀 음봉이 세긴 했지만 이어갈 수 있는 구조는 그 4시간 봉 종가 마감을 잘 살펴보면 되는데요. 반등을 지속을 하려 하다가 아직까지 27.7K 이상 대략적으로 27.8K에서 4시간 봉이 종가 마감에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캔들의 관점에서는 27.8K 위 이상에서 4시간 봉이 종가 마감이 된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락이 거의 확실시 되는 때는 27.3K 아래에서 여기죠. 7.3K 아래에서 4시간 봉이 종가 마감이 되면 순차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예, 그래서 제 1차 지지 구간은 다시 27K를 테스트할 거고, 예, 그리고 이렇게 반등하다가 또 꺾어 내리면 26.6K까지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브리핑을 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주봉부터 살펴보면 주봉에서는 히든 블리시라고 상당히 강세를 암시하는 보조 지표가 관찰이 되고 그래서 조금만 더 버티고 올라가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긴 합니다. 이 지표가 신뢰도가 좀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일봉을 보시면 27.1K 여기 일봉 종가 마감이 되는지 살펴봐야 되고 이 기준은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일봉이고요. 그리고 4시간 봉은 제가 위아래 다 말씀드렸습니다. 27.8K 이상에서 4시간 봉 종가 마감이 되는지 그리고 27.3K 아래에서 종가 마감이 되면 4시간 봉이 순차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깨지면 저는 또 반등하더라도 내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그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부탁드리고요. 비트코인 10월 효과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8번 정도 평균 22% 비트코인이 반등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 10월 6일이죠. 10월 6일에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 10월 달에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과거와 유사하게 흘러간다면 뭐 이러한 굴곡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10월 달에는 강세를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 카카오톡방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방 오셔갖고 자유롭게 차트 관점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차트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